폐경기 여성분들 쪽에서 마른 비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만 해도 환자분들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이제 먹으면 내장 지방을 빼주는 음식을 꼭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 치료만 25년, 비만 치료를 한 환자만 약 10만 명을 진료한 분당의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 비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HO에서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만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이 약간 통통하고 뚱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비만이 신종 전염병이라고까지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비만은 전염병이 아니죠. 옆에 있는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WHO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신종 전염병, 코로나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건강이 나빠지고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서 정부의 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WHO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준 것이 바로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60대가 넘어가면서 노인이 되면서 오히려 나이살이 들면서 내장 비만이 확 많아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이제 지방은 크게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피하 지방은 이렇게 우리가 몸을 어디든 잡았을 때 잡히는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피하 지방은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기는 좀 안 좋죠. 뭐 셀룰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이 내장 지방은요, 이 뱃속에 위치한 지방이죠. 이 장간막이라고 하는데, 장 사이에 다 지방들이 파고들어서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다른 곳에 이 지방을 쌓을 때는요, 일정 정도 쌓다 보면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배는 부드럽잖아요. 정말 쌓기를 작정을 하면 무제한으로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내장 지방도 이 공간을 차지하는 덩어리 정도다 라고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은 그냥 피하 지방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연구가 되면 될수록 이 내장 지방 안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또 분비되는 것이 바로 장간막 옆에 있는 혈관을 타고 가서 온몸의 장기에 쌓이는 거예요. 핏줄에 가서 쌓이면은요, 고지혈증이 되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기름이 끼죠. 그리고 또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요, 지방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췌장에도 기름이 낄 수도 있고요. 온갖 장기에 나쁜 일을 다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비만이 또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만 일으키냐, 또 그게 아니에요. 살이 찌면 찔수록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위에서 하중이 너무 커지니까 온갖 관절염들이 다 생깁니다. 발바닥부터 아프고 발목, 무릎 관절, 고관절까지, 허리까지 다 아픈 게 비만의 문제란 말이죠. 체중을 5 내지 10%만 줄여도요, 이 관절의 통증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암까지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흔히 여성암들,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정도는요, 아주 비만, 내장 비만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남성들은요, 전립선 암이라든지, 그리고 남녀 이제 통틀어서 다 신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거의 모든 암들이 이 비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은 그냥 내가 좀 배가 좀 나왔다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 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마른 비만의 위험성을 저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젊은 여성들이나 폐경기 여성분들 쪽에서 마른 비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마른 비만은 뭐냐면요,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고요, 그 지방이 또 내장 지방으로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 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나 내장 비만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성인병의 질환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 전 단계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 근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젊은 층, 노년층을 할 것 없이 이 근감소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 근감소증은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되고 또 골절이 돼서 잠깐 누워있으면 근육만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은 정말 요즘에 들어와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 다이어트를 시켜보면요, 상당히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안 나고요, 운동을 해본 적도 별로 없으시고 내장 비만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빼는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20대 이상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이 거의 최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0.1kg라도 잃지 않고 0.1kg라도 늘리려고 하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또 특징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고 단백질,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탄수화물류를 입에 달고 사시고 또 편식도 심하고 이런 분들 많고요. 또 예민하세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계란이라든지 이제 좋아하는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 찾아서 알려드리고, 또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은 일반적인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깨닫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순간 그 다이어트가 정말로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서 내가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다이어트 충분히 잘 드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야채 잘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해요. 간헐적 단식은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왜 간헐적 단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 구석기 이후의 인류는요, 지금 인류하고 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때와 지금은 생활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 생활이 달라진 거를 우리 몸이 진화가 쫓아가지 못하는 데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 40-5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녁에는 불을 일찍 끄고 9시만 되면 애들은 자라 그러고 저녁에는 먹는 걸 멈추고 잤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활동을 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해가 뜨면 움직이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잔다, 이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밤문화가 너무 발전하고 야경이 너무 발전하고 또 우리 손에 들어진 이 태블릿 PC, 휴대폰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수면 습관도 엉망이 돼버리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그리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가 깨서 먹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고란이 온 생체 리듬을 되찾자 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은 둘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요, 생체 시계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자가포식 이론입니다. 생체 시계 이론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시계는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시계는 눈과 뇌에 있는 중추에 있는 시계고요. 두 번째 시계는 말초 시계로 위장관에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눈과 뇌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계속 이어왔던 습관이죠. 이거를 잘 맞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더니 다이어트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이 이 노벨상을 받은 생체시계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가포식 이론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장수마을을 돌면서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이 일정 정도 소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단식 소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하고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세포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자기 세포를 잘 정리를 하고 늙은 세포를 스스로 잡아먹고 세포 안에 문제들을 잘 해결하더라, 이런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노화가 예방이 되고 건강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이론과 생체시계 이론을 합해서 만든 게 간헐적 단식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 중에도 그러면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굶어보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며칠씩 굶는 단식과 아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기본은요, 12:12, 12시간을 굶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을 굶어야 비로소 이제 지방이 탄다고 돼 있어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12:12를 하시다가 주말이나 이럴 때 뭐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14:10 정도, 14시간을 굶고 10시간을 먹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음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전 10시면은 이제 공복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5, 4, 3, 2, 1 땡 하자마자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마카롱 같은 거를 단 거를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살이 어마어마하게 찝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지방을 더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칙은요, 낮에는 먹고 밤에는 먹는 걸 멈춘다. 그리고 식사의 허용 시간에는요, 단백질과 야채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하는 계획된 아주 양질의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12대12 간헐적 단식만 해도 환자분들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뭐 야근을 한다든지 내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는 꼭 간헐적 단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으면 내장 지방을 빼주는 음식을 꼭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 식품이죠. 계란은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죠. 계란 보통 크기 하나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아주 많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은 또 포만감이 엄청나게 높죠. 단백질로 근육의 원천이 되고요. 또 포만감을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사량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란은 이렇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또 계란은 아주 독특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홀린 같은 성분들은요, 치매를 예방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수험생한테 상당히 좋은 거고요. 또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 건강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양분들이 계란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드셨으면 좋겠고, 계란을 드실 때는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요리를 좀 하겠다 그러면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의 특징은 약간 저온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저온 요리가 제일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다 보면 조금 일부 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탄 부분에서 발암물질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당 독소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당 독소가 높아져요. 계란 후라이를 뭐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매일 계란 후라이를 먹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성분은 비타민 C와 섬유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것들을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드시면 좋겠고, 뭐 파프리카도 좋고요. 이런 것들 옆에 놓고서 같이 드시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땅콩버터 말씀을 드려요. 땅콩버터 실제 버터는 아닙니다만 이 버터에 꾸덕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버터라고 부르거든요. 땅콩버터의 장점은 뭐냐면요, 엄청난 포만감이에요. 그리고 맛도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뭐냐면요, 바쁜 현대인들이 맛없는 다이어트 음식만 드시는 거를 좀 탈피해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드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땅콩버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 그래서 살찔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단백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땅콩버터에서 좀 주목할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어요.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몸에 안 좋은 지방이고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갈색 지방은 오히려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아기 때 생겼다가 퇴화되는 이런 갈색 지방인데, 일부 연구에서 땅콩버터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땅콩버터는 용량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용량은 하루에 2스푼이에요. 이 2스푼이 끼니마다 2스푼이 아니고 하루 총량이에요. 요거만 드셔야 돼요. 이 땅콩버터를 고르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잘만 만든다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10g 이하는 좋은 거고요. 5g 이하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야 되고요. 또 땅콩버터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탄수화물 함량은 줄이고 나트륨을 또 많이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트륨이 많지 않은 것으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고른 땅콩버터를 하루에 2스푼 드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매일 먹으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은요, 양배추입니다. 자, 양배추는요, 구하기도 쉽고 보관도 쉽고 아주 맛있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것이 야채이기 때문에 섬유질이죠. 그래서 섬유질을 풍부하게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고요.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주고 장에 내려가서는 또 장에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U는 초기에만 좀 있다가 지금 사라지는 용어긴 한데, 비타민 U는요, 위장관계에서 궤양이라든지 위에 출혈성 위염이 있는 경우를 살짝 덮어주고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연구가 돼서 나온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도 위장관에 좋은 것들이 이제 양배추에서 추출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에 상당히 좋아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이 비타민 U가 끓이거나 너무 데우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 정도로 먹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양배추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싸서 여기다가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거를 넣어 좋고, 땅콩 버터를 넣어도 좋아서 여기 다른 야채나 단백질을 넣어서 싸서 먹는 거 상당히 좋고요. 이런 좋은 식단을 꾸릴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인데 살찔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늦게 자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에 퇴근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OTT도 재밌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나는 젊은 층에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저녁 그냥 잠으로 때우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하루의 일상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 뺏지 말아라고 한다면 저는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수면은 우리의 모든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식욕 관련 호르몬들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성인들에게는 다이어트를 잘 해주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고, 식욕도 잘 정리를 해줍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수면 시간만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로 음료 먹기예요. 예전에는 콜라 사이다를 먹을 때 이게 내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먹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는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나는 살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로 음료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혈당을 안 올리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복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로 음료를 딱 먹어요. 정말로 설탕보다 더 달잖아요. 정말 단맛이 확 느껴집니다. 그럼 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단맛이 들어오면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기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나왔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쉬게 되거나 그냥 남아있는 인슐린들이 몸에다가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반응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우리가 대사질환으로 가고 비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문제예요. 얘들이 불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소화하는 기능들이 잘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와 소장을 넘어가면서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장에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장에서는요, 얘들을 먹고 자라는 나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뇌장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의 건강이 장의 건강이고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입니다. 장에 이 불균형이 생기고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요, 다이어트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제로 음료를 먹었더니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장내의 환경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하고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음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는 나 이거 먹으면 살도 안 쪄,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젊은 층, 청소년들 층에서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먹는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탄수화물 먼저 먹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이 나왔는데 식사 순서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식사 순서가 이리 먹거나 저리 먹거나 똑같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꼭 하세요. 야채와 채소를 제일 먼저 먹고요, 두 번째 단백질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이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면 그냥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먹는다. 이렇게만 먹어도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요,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근육도 늘리고 우리가 탄수화물류는 아주 좋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류로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잘 드시고 야채도 잘 드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잘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먹는 걸 멈추고 주무시고요. 낮에는 먹는 걸 시작하자. 그리고 12시간은 최소한 공복을 지키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